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제로 일어났던 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 이름은 비토리아이고 25살입니다. 저는 미냐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저는 한때 완전히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고 우리는 함께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항상 조화로웠고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 모두에서 특별한 문제를 겪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 작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고 사회적 규범과 기대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서로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듯했기에 저는 이런 지속적인 시선 속에서 마치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장난꾸러기였고 항상 애정을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규칙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고 공식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살아왔죠. 결혼이 끝난 후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며 놓쳤던 시간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집에서 사는 현실은 숨 막히는 것이었어요. 밖으로 나가거나 탐험하거나 마음껏 즐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중하게 파트너를 선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너무 꼼꼼하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과 함께하면 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당할 것이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소유욕이 없고 제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 단순하고 자유로운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찾던 완벽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혼이었고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항상 외모에 자신이 있었고 그도 저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첫 남편 역시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한 집에 사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감시 속에 살다 보니 저만의 공간이 없었거든요.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제안해서 이모부 댁을 방문하자고 했어요. 그곳에는 사촌 이마드가 살고 있었죠. 어머니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모부의 아내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한 후 우리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부의 아내는 편안해 보였고 두 사람 모두 즐거워 보였어요. 그때 제가 모두에게 차를 준비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모부의 아내는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은 이마드의 방과 아주 가까웠고 어머니와 이모부의 아내가 있는 거실에서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마드의 방으로 들어갔죠. 그는 자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를 살짝 쓰다듬으며 그가 정확히 상황을 인식하기 전에 순간을 즐겼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저를 발견했을 때 깜짝 놀라며 어떻게 방에 들어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해달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듣지 않게 말이죠. 저는 그저 그를 보러 왔고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을 놓고 편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결혼 전이나 결혼 생활 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유를 비로소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잠깐, 난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내가 그냥 들어온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넌 내 형제 같잖아.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 내가 내 형제인 것처럼. 저는 그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랑 조금 앉아있자. 널 보러 왔는데 이모부의 아내랑 거실에만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해야지. 널 보러 왔으니까. 그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저는 그를 어루만지며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일부러 바닥을 뒤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척을 하며 그를 깨웠습니다. 그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어리둥절해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그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그러다 그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그냥 나가서 차나 끓여와. 제가 잠시 방을 나와 주방으로 갔을 때 주전자가 이미 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가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가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가자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또 무슨 일이야? 아, 깜빡했어. 아무한테도 내가 여기 있었다고 말하면 안 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알아선 안 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당연히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런 일을 누구한테 말하겠어? 그렇지,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잖아. 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믿어도 돼. 이제 가서 차나 준비해. 그 말에 방을 나와 주방으로 갔고 차를 준비하며 찻잔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방을 나와 어머니와 이모부의 아내가 있는 거실로 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지만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전의 평범한 눈빛과는 달리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거실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의 시선은 강렬했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저를 품에 안고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한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모부의 아내에게 도움 필요하신 게 있는지 물으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비토리아를 자주 보내주세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 요즘은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고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찻잔을 씻고 있었는데 이마드가 따라와서 말했어요. 차가 좀 쓴 것 같아. 설탕 좀 더 넣어야겠어? 그는 그 말을 핑계 삼아 저와 단둘이 있으려는 게 분명했죠. 갑자기 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너 왜 그래? 평소에 너 같지 않아. 내가 너를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야? 그는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제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이상해, 그가 말했어요. 너를 항상 내 여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오늘은 내가 사촌 같지 않아. 뭔가 달라. 그는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어요. 너의 눈이 모든 걸 말해줘. 내 시선 하나하나가 의미를 담고 있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날 자극하는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이제야 이해한 거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만이 나를 이렇게 흔들 수 있어? 그는 웃으며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본 지 정말 오랜만이야? 그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마치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달콤한 사탕 같아.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이혼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남편 때문은 아니야. 사실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예뻤지. 내가 이혼한 이유는 그의 어머니와 누나 때문이야. 그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누나 때문에 이혼한 거야? 맞아. 제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내 삶의 모든 일에 간섭했어. 마치 전갈처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감시했어. 마치 내가 감옥에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뭘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했던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어.
우리 엄마조차 나를 그렇게까지 통제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너무 숨막혔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자유였구나? 맞아. 제가 말했어요. 나는 감정적으로 억눌린 채 살고 싶지 않아. 적어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처럼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는 절대 그렇게 통제당하면 안 되지. 저는 그를 장난스럽게 도발했어요. 너도 그들처럼 나를 통제하려고 해? 그가 강렬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지. 만약 내가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있다면 절대 방에서 나가게 두지 않을 거야. 누가 너 같은 사람을 놓아주겠어? 우리는 크게 웃었고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 가서 그들과 함께 있어. 우리가 너무 오래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나갔고 저는 남은 찻잔을 마저 씻었습니다. 거실에 합류하자 어머니는 이모부의 아내를 도와드리라고 했습니다. 부탁이야. 이모부의 아내가 말했어요. 비토리아를 자주 보내주세요. 제가 몇 가지 정리해야 할 게 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뒤 이마드는 다시 주방으로 와서 설탕을 더 넣겠다는 핑계를 대며 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너는 뭔가 달라. 더 이상 내 사촌 같지 않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여전히 놀라움과 욕망이 섞인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는 사촌 같지 않아. 내 눈이 모든 걸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 말은 전혀 순진하지 않아. 저는 가볍게 웃으며 도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해한 거야? 다음 날 어머니는 저를 일찍 깨우시며 삼촌 집에 다시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짜증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 계획이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은밀하게 계속 놀리기 위해 전통 의상 안에 꼭 끼고 관능적인 잠옷을 입었습니다. 삼촌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두드렸고 이마드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 재빨리 문을 열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나는 농담으로 물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난다고 웃으며 답했다. 재밌네요. 나는 대답했다. 어제 이 시간에도 당신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완전히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거기 서 있을 건가요? 오늘 당신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도우러 왔어요. 나는 들어가서 삼촌의 아내와 함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마드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을 수 없었다. 곧 그가 나타나서 나는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니까 당신이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당연히 가르쳐 줄게. 그리고 제대로 가르쳐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라고 답했다. 내가 일하는 동안 그는 나를 바짝 따라다니며 나의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흡수했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단지 사촌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가 나와 점점 더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해야 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주던 여성이 몇 주 동안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마드는 내가 작업을 정리하는 동안 계속해서 나를 지켜보았고 그가 더 이상 나를 사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지만 먼저 차를 끓여 그들과 함께 앉은 다음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들어가서 삼촌의 아내에게 인사하고 당신과 함께 차를 마시고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차 2잔을 준비하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그녀의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마드는 이미 잔을 들고 조용히 술을 마셨다. 나는 차와 그녀의 차를 준비하고 옆에 비스킷 몇 개를 곁들여 마시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동안 공기 중에 약간의 장난이 있었습니다. 놀리고 싶었지만 미묘하게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옷을 갈아입고 아바야 밑에는 꼭 끼는 잠옷을 입었습니다. 이마드는 내가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때부터 평소와는 달라 보였고 당황했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물었다. 내 아들아, 왜 그래?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 어제 어머니가 요청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도와드릴 거예요.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을 거예요. 그럼 빵을 만들 준비를 해보자. 그녀는 반죽을 반죽하기 시작했고 베이킹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난로 앞에 앉아있는 동안 오븐을 손질하고 빵을 굽는 것을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 시간에 맞춰지도록 오븐을 잘 통제했고 이마드가 어디든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그녀는 나에게 부엌에 가서 점심을 준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때 문을 닫아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마드는 나 좀 자야지, 엄마라고 말하며 탈출을 시도했다. 오늘은 사촌을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놀라서 물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어지럽고 피곤해요. 좀 쉬어야 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래 아들아, 자거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게도 그는 자기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엄마에게 자러 간다고 말했다며 웃었다. 하지만 난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자러 갈 건가요? 아니면 나를 도와줄 건가요? 나는 자극했다.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론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의 눈은 한순간도 내 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나를 처음 본 것처럼 강렬하게 나를 분석했다. 내가 이렇게 파자마를 입은 건 처음 본다.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그는 갈망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이상하다고 그는 인정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사촌, 자매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당신의 눈은 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다가와 나를 팔로 감싸 안았다. 나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심화되었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헤어진 후 우리 둘 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여전히 숨이 차서 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저는 어머니께 얘기해서 우리 결혼에 동의해달라고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한테 장난 안 친다고 약속했어? 나는 의심스러워서 물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밤새도록 당신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이제 당신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함께 모이자 우리는 시간이 늦었고 삼촌의 아내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빨리 끝내야 해. 나는 속삭였다. 여기서 우리를 잡으면 우리는 망할 거예요. 우리는 빨리 행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마드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위해 빵을 쌓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나중에 요리를 마쳤을 때 삼촌의 아내가 나를 칭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했습니까? 점심 없이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내 딸. 나와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어머니 등 우리는 모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이미 약혼한 것 같은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날 밤 나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고른 아름다운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와 대화를 마친 후 나는 삼촌 아내에게 내가 설거지하고 부엌 청소를 해줄게. 그런 다음 너무 늦기 전에 물건을 챙겨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가 나를 그렇게 가까이 따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그 사람이 변한 것 같았어요. 마치 나를 보살펴주려는 듯 움직였죠. 내가 부엌 정리와 집안의 모든 정리를 마치자 그는 우리 사이에 거리도 두지 않고 길을 따라왔다. 이 순간부터 너는 내 거야? 우리가 나란히 걷는 동안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더 이상 단순히 놀리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가장 자연스럽게 나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음날 그는 어머니에게 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혼자 있기 때문에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비토리아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이고 우리 혈통의 살이고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고 곧 정식으로 결혼하게 됐다. 우리는 그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나는 그녀와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일하고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11개월을 보내고 우리와 단 한 달만 보냈습니다. 나는 그가 항상 내 곁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그녀와 나 사이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완전히 사랑했고 내 벽 사이, 우리 방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그는 나를 손가락에 끼는 반지처럼 대했고 항상 내 명령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침실 밖에서는 상황이 매우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는 것은 숨막히는 일이었고 날마다 새로운 갈등이 생겨났다. 집은 침실만이 안도감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바깥은 무거웠고 시시각각 문제가 발생했다. 나는 이를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어머니 집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날 여기 박 아파트로 데려가시던가 아니면 이혼해서 집으로 돌아가던가. 더 이상 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그는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집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살 곳을 찾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다음 날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늙어가시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초조함을 안고 이렇게 계속하실 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들었지만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를 차갑게 대했다. 마치 내가 말하거나 행한 모든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이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긴장에서 벗어난 새로운 집입니다. 그의 어머니와 일어난 모든 갈등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가 나를 믿고 그녀의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를 우리 아파트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가 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 번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너는 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그의 어머니가 물었다. 이마드가 불편하고 이혼하고 싶다면 내 딸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저에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마세요. 우리는 예전에 잘 지내왔고 사랑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달라진 게 뭐야? 이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직접적으로 아무 말도 안 했고 그냥 그 집이 불편하다는 걸 분명히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후 이마드는 우리를 위해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발견하고 마침내 모든 물건을 옮겼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슴에 품고 있던 긴장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해방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 집 안팎이 모두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의 어머니의 감시하는 눈을 걱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하고 이전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일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새 집은 평화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이마드는 매년 그랬듯이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자유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내 평판은 지역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방문에 대해 모두가 알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잠시 후 나는 그를 떠나 다음 모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접근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는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배관 문제로 인해 배관공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것을 챙기러 왔지만 대화는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웃음과 유혹 사이에서 상황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같은 날, 우리는 결국 바람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대담했고 그런 식으로 살아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관계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거쳐간 사람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 전체가 내 명성을 알게 되었다. 내 회의는 끊임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갈 때마다 그 이웃이 나에게 속삭이는 달콤한 말을 듣기 위해 핑계를 찾아 지나쳤습니다. 그 유혹 게임은 점점 더 중독성이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식료품점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더니 마침내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 나를 당신 집에 초대할 건가요? 나를 피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놀라서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를 대해야 합니다. 순간 나는 그의 무뚝뚝한 태도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나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그는 그저 웃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호기심과 반항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럼 오늘 밤에 오셔서 당신이 정말로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정각 7시가 되자 그는 내 방문을 두드렸다. 열어보자마자 그는 웃으며 그럼 내 약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 헌신은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모든 일이 강렬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완벽했고 처음으로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만으로도 만족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이마드가 떠난 자리를 남편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가 필요할 때마다 그는 진정한 파트너처럼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마드는 갑자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여기에 머물 거예요. 더 이상 여행을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소식은 나에게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내 반응을 알아차리고 내 결정에 만족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느꼈던 공포감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물론 행복해요. 나는 대답했다. 비록 속으로는 내 비밀스러운 삶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말이다. 상관없어요라고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여기서 일을 좀 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금 여기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여행을 하고 싶지 않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난 그 사람이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의 부재에 익숙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강렬하게 쳐다보았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나는 주저없이 그 사람을 없애야 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없애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쳤어요? 라고 물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끝장내겠습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나를 도와줄 거야, 말 거야? 나는 물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남편을 여기에 두고 당신을 빼앗는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여기에 정착해 툭툭을 사서 출근했습니다. 그는 오전에는 툭툭을 운전하고 오후에는 다른 일을 하는 이교대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내 애인과 나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한 채 불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이구나. 이제 계획을 실천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다음 날 남편이 첫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날 밤 부업에 가지 않도록 그의 음식에 강한 마취제를 첨가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내가 계획한 대로 바로 잠들었습니다. 내 애인이 부엌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물었다. 이제 우리는 뭘 하지? 뭔가 무겁고 빨리 가져오세요. 그가 자고 있는 동안 마무리해주세요.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꽃병을 집어들고 남편의 머리를 3개 때렸습니다. 그는 반응을 시도했지만 마취제가 너무 강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의 시도는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움직이지 않고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을 때까지 약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축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화장실에 갔고 웃음과 열정 속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두르느라 집문 앞에 남겨진 핏자국을 청소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범죄와 연관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시신을 툭툭에 싣고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여전히 설렘을 안고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일을 마쳤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으로 가던 중 불에 탄 툭툭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자 그들은 그것이 내 남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당국이 나에게 소식을 전하러 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놀라움과 슬픔을 가장했다. 그러나 우리 집 앞의 핏자국이 우리를 드러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명백히 증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거짓말을 참을 수 없을 때까지 나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애인이 저를 도와줬고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은 빨랐다. 우리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장난꾸러기이고 무한한 님로드이다. 나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는 악마 그 자체와 같습니다.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내가 저지른 행동에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반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좋아요, 채널 구독, 벨 활성화도 잊지 마세요. 우리 채널의 성장을 돕기 위해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